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문화예술 얘기를 좀 해볼까요? 플랜B 문화예술협동조합 송교성 지식공유실장과 함께 플랜B의 문화데이트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송교성 실장님 나오시면 이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오늘 주제가 문화 다양성 증진 정책과 관련 행사 소식입니다. 뭐 간단하게 좀 개요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문화 콘텐츠를 다룬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요즘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이 증진되고 확장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방탄소년단이나 오징어 게임에 뭐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또 좋은 평가를 보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침 이제 어제부터 이제 부산에서 부산 독립영화제가 또 시작이 되었고 또 오늘은 부산문화재단에서 문화다양성 포럼도 좀 준비되고 있어서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정책이 또 실천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뭐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다. 요 저변에는 분명히 이제 우리 이 사회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확장됐기 때문이다. 뭐 요 생각은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오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또 한 발짝 더 다가가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 다양성. 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면 뭐 계급이나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좀 초월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과 집단이 좀 살아가는 모든 형태의 어떤 문화적 차이를 포괄하는 뭐 원리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유네스코입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2001년에 한 20년 전이죠.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했고 2005년에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을 비준을 하게 되었고 문화 다양성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좀 중요한 화두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2010년에 유네스코 협약 비준 국가가 되었고 이에 이제 근거를 해서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 중에 있고 이 법에서 이제 문화 다양성의 정의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제 뭐 집단과 사회의 어떤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에 또는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지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다양성을 포함한다. 뭐 이렇게 법에서 좀 정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특히 문화적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개인, 집단, 사회의 어떤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이고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 예술적인 영역이나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 뭐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는 늘 이렇게 좀 어렵긴 한데 예,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뭐 표현, 예술적 표현, 문화적 표현 이런 거 다양성 이런 걸 보장한다. 근데 2014년부터 법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이제 제도화시키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뭐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좀 구체적인 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화 다양성 정책이 유네스코 협약 비준식이랑 좀 맞물려 있는데 2010년대 이전과 이후로 좀 구분이 좀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문화 다양성 정책이라기보다는 뭐 다문화 정책.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이나 결혼해서 오는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그야말로 좀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에 대한 지원 정책이 좀 중심이었는데 조금 비판적인 지점에서 보면 이건 다른 문화를 존중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문화로 좀 통합하거나 흡수하는 그런 동화시키는 정책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 이후부터는 문화 다양성 정책이라고 부를 만한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좀 확산시키는 사업이 좀 중심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 이주민이나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인처럼 좀 소수문화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간의 어떤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좀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좀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이 문화 다양성 정책과 사업이라는 취지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문화 다양성이라는 틀을 딱 만들어가지고 일로 들어와라는 게 이전이라면 네. 지금 그 자체를 좀 인정하는 그런 것들 그게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더 알기 쉽게 구체적인 사업들은 주로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시민분들이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아마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랑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제 각 지역의 문화재단,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함께 실행하는 어떤 사업이 유명한 사업 중에 하나가 무지개 다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무지개의 어떤 다채로운 빛깔처럼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좀 서로의 어떤 문화의 차이도 이해해보고 다름도 좀 이해해보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사업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지역 사회에 있는 소수자 집단들의 어떤 문화 표현의 기회를 확대를 해보는 어떤 뭐 예술적 표현에 확대를 해보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예. 또 청소년이나 노년층처럼 좀 세대 간의 어떤 차이를 좀 좁히고 갈등 현상을 좀 극복하기 위한 뭐 세대 간 뭐 소통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좀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사업도 좀 실행이 되고 있고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이 5월 21일입니다. 5월 달인데 이때를 전후로 문화 다양성 주간 행사, 뭐 축제나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개최가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 주에 11월 25일에는 이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개최하는 온라인 특강이 올해의 마지막 특강이 있는데 네. 대중문화와 문화 다양성, 다양함이 획일성을 이긴다. 뭐 이런 주제로 서영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차장의 특강이 있고요. 온라인 줌으로 하니까 문화 다양성 온라인 줌 특강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신청하고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2021 문화 다양성 주간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행사는 끝났는데 여전히 이제 홈페이지는 운영 중에 있고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해보시면 다양한 분야의 어떤 유명 인사들이 추천하는 뭐 문화 다양성 관련 뭐 책이나 영화, 음악들이 좀 소개가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 11명의 전문가들이 한국 영화, 뭐 독립 출판, 언어의 다양성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도 꽤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좀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온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많이 적응되긴 했죠. 네. 예. 부산 이야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2019년에 부산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실태 조사가 발표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예, 부산문화재단에서 이제 부산 시민의 문화 다양성 여건 현황과 뭐 인식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2018년에 이제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행을 했고요. 설문조사를.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결과를 요약하면 부산 시민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문화 다양성 상황이 뭐 긍정적인 수준은 아니라고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문화 다양성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결과가 저희 이제 부산이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문화가 교류하는 특성상 좀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동안 어떤 문화 다양성 정책이 뭐 좀 잘 실현된 결과로도 좀 이해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소수 집단에 대한 수용도에서는 전국 대비 조금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동네 이웃이나 가족으로 뭐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전국에 대비했을 때 뭐 성소수자나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주민, 난민 모두 이제 좀 수용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이번 보고서에서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좀 다소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서 차별이라고 인식을 좀 잘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실태조사 이후에도 꾸준히 이제 문화 다양성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 또 이게 코로나 사태를 좀 지나면서 오히려 좀 악화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방적이면서도 뭔가 폐쇄적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 다음 이제 뭐 이 관련 행사 소식도 있다고 해. 뭐 제23회 부산 독립영화제 어제부터 개최됐네.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다양한 컨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기초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창조적 표현들을 만들게 되고 또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점에서 좀 일반적인 어떤 상업적인 영화의 표현이나 제작 배급 환경과 같이 좀 자본이나 권력으로부터 좀 독립해서 작가 정신에 좀 충실한 작품을 추구하고 만들어지는 독립 영화의 어떤 기반이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확장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부산에서는 이제 부산 독립영화협회를 중심으로 1999년부터 독립영화제가 개최가 좀 꾸준하게 되고 있는데 부산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뭐 독립영화 감독들의 작품을 상영을 하는 어떤 시사회 형식으로 출발해서 2001년부터는 이제 이런 소속 감독뿐만 아니라 영화학교 학생들의 졸업 작품이나 고등학생들의 작품까지 아우르는 영화제로 그 영역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벌써 이제 23회 부산 독립영화제가 바로 어제입니다. 18일부터 좀 개최가 시작이 되었고 다음 주인 22일까지 해운대의 어떤 영화의 전당, 중구의 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 극장, 또 북구의 무사히 극장 등에서 좀 분산 개최된다고 합니다. 한 메이드 인 부산, 뭐 딥포커스 이렇게 해서 한 53편의 독립영화가 좀 소개가 되고 뭐 다양한 어떤 대담이나 시네 토크 등의 어떤 부대 행사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 영화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부산 독립영화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영화제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오늘 그 부산 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문화 다양성 도시 정책 포럼이 있다. 소개해 주실까요? 부산 문화재단에서 이제 포용과 연결의 도시를 열어가는 문화 다양성 도시 정책 포럼을 이제 바로 오늘입니다. 부산항 전시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이게 유튜브 채널에서도 온라인으로 좀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참여가 쉬울 수 있어서 좀 소개를 좀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이제 문화 다양성의 도시에 대해서 한건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해서 부산의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세대 또 성평등, 빈부격차에 대해서 좀 짚어본다고 합니다. 이어서 좀 다양한 예술 장르나 문화적인 표현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컨텐츠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지 뭐 이런 문화 다양성 컨텐츠에 관한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또 말씀드린 어떤 그 독립영화에서부터 문학으로서의 어떤 시 그리고 예술 축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제 감수성 교육이라는 주제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문화 다양성과 예술 교육의 연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는 자리가 있다는데 문화 다양성이나 또는 뭐 아이들의 교육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온라인 포럼에 또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 다양성을 직접 느껴보고 알아보는 행사들 소개 잘 들었고요. 끝으로 이제 실장님은 앞으로 이 문화 다양성 관련해서 부산에 필요한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문화 다양성의 증진 자체가 뭐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좀 완화를 하고 조금 더 좀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도 있고 소수자와 함께 어울려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좀 될 수가 있고 이게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체를 품격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항구 도시고 또 관광 도시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문화들이 늘 좀 새롭게 교류되는 어떤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라도 문화 다양성에 대한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필요한데 우선 뭐 현재 부산문화재단에서 문화 다양성 정책을 좀 중심을 잡고 잘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가는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좀 더 필요한 것이 이제 금정문화재단이나 부산 진문화재단처럼 기초 단위의 어떤 문화재단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또 문화원과 좀 협력을 해서 문화 다양성 증진 사업들을 조금 더 마을 단위 소규모 이제 공동체 단위로 좀 촘촘하게 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소수 집단과의 어떤 접촉 경험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증진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일상적인 체험들이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확실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어떤 행사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어떤 지역 단위의 촘촘한 좀 세부적인 행사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 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인 어떤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내년에는 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사업을 좀 더 특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따른다는 거는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기준이 마련됐고 그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어떤 다양성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좀 인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양성이 있어야만 그 사회가 건강한 거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다양성을 자꾸 이게 부각시키려는 노력에 대해서 많이 응원하고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 오늘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플랜 B 문화예술협동조합의 송교성 지식공유실장이었습니다. 예, 뭐 오늘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뭐 다양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